네, 경제 아나운서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제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네. 진행을 맡은 이가은입니다. 네, 원래 우리는 미수다잖아요. 네. 그쵸? 미국 주식 수다가 우리의 주제인데 이제 특별하게 네? 월요일 코인 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코인 이야기를 어떤 걸 할까 생각을 좀 했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은비앵커도 코인에 이렇게 막 익숙하진 않아서 좀 어렵죠. 어렵죠. 좀 세계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걸 할까 하다가 2025년의 첫 월요일이니까 2024년에는 어떤 일들이 좀 있었고 가장 중요하게 기억할 만한 뉴스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10가지를 일단 꼽아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제가 먼저 해볼게요. 코인 시장에 있어서 2024년에 가장 큰 주도할 만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당선인 신분이긴 합니다만 당선이 확정이 되게 되면서 코인 시장은 전과 후로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후보자 시절부터 비트코인 관련해서 전략 준비 자산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선이 된다면 분명히 코인 시장은 훨씬 더 커질 거다라는 음.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코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기도 했습니다. 이미 재임 확정 소식이 나면서부터 2024년 11월에는 갑자기 이제 가격이 확 뛰어오르는 랠리를 펼치기도 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뉴스 1번으로 제가 꼽아봤습니다. 네. 엄청난데요? 그쵸. 제가 11월에 저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그때 이제 대선 특집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대선 맞아요. 특집이 딱 끝나는 그 시점에 제가 코인 마켓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 가지고. 그니까요. 근데 네. 항상 이제 너무 많이 오르면 아, 나만 못 산 것 같은 그 포모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그쵸. 없잖아요. 그래서 예. 트럼프 당선인 그 기사를 보면 트럼프 당선인도 직접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만약에 진짜 취임이 1월 20일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 만약에 당선이 되고 나면 훨씬 더 가격이 많이 뛸 어. 거다라는 의견들이 좀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이 또 초점일 수 있다. 항상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Now is 저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어서 이제 제가 두 네, 번째 네. 또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딱 보다시피 ETF, 이더리움 이렇게 그림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미국의 증권 시장 안에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걸 좀 기초 자산으로 추종하는 현물 상장 지수 펀드 발행 허가 소식 이게 또 작년 한 해를 휩쓸었던 소식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3년 거의 지금으로 치면은 12년 정도 음. 전이죠. 처음으로 신청한 이후에 이 11년 만에 출시가 허가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성 논란을 넘은 것이 조명됐는데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 펀드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다수의 가상화폐 현물 상장 지수 펀드가 증권 시장 안에서 또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소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상화폐 현물 상장 지수 펀드 관련돼서는 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리플과 솔라나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몰리고 있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2024년에 음. 휩쓸었던 뉴스가 아닐까라고 두 번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말씀 먼저 하시죠. 네. ETF 자체가 승인이 됐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네. 일단 ETF가 승인이 되면서 기업들의 큰 돈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시장이 지금보다도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쵸. 훨씬 제가 봤을 때는 이 ETF에 들어가고 나서도 참 사실 뭐
잘 모르던 코인들도 많은데 저는 그냥 ETF에 들어간다라는 거에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음. 있었구나라는 저 같은 사람들도 꽤나 많았을 것 맞아요. 같아요. 일단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일단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큰돈이 들어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2024년을 빛낼 수 있는 코인 뉴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뉴스까지 봤고요. 세 번째로 주목할 만한 소식은 국내로 좀 가지고 와서 보면 국내에서 이제 가상화폐 과세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유예된 게 확정됐다라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년 12월 11일 12월 10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국내 가상화폐 과세 유예가 확정이 좀 됐고요. 사실 세 번째로 선정을 했는데 과세 계획이 지난 2024년을 포함을 해서 총 세 번에 걸쳐서 미뤄졌던 내용이긴 합니다. 원래는 이제 과세가 2025년 1월 1일자로 올해 1월 1일자로부터 다시 이제 과세가 시작되는 걸로 예정이 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유예가 확정됐기 때문에 시점이 한 2년 정도 미뤄지면서 2027년부터 과세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27년 전까지도 또 중간중간마다 유예가 다시 또 확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또 과세가 네. 아닐까 싶어요. 근데 코인 투자는 이제 과세가 없었는데 이걸 한다고 하니까 많이 투자하고 싶었던 분들도 일단은 좀 뺐다가 그쵸. 이런 게 확정이 되고 나서는 다시 또 들어오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기사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음. 이 과세를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긍정적인 측면이 뭐가 있을까요? 과세를 한다고 치면요.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돈을 내는 거니까 네. 사실 달가운 소식은 아닐 수 그쵸. 있겠지만 이걸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이잖아요. 그럼 아. 세금이 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안 하시는 입장에서는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죠. 그 세금을 그쵸. 모아서 또 다른 데 활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나라의 세수가 좀 그렇죠. 채워지는 효과가 그래서 곳간이 있겠네요. 좀 채워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아 그렇죠. 음. 참 이 약간 양가 감정이 드는 그런 내가 소식이 투자를 아니었을까요? 하면 안 좋은 그쵸, 그쵸. 소식인데 또 반대로 투자를 안 한다고 하면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음. 사실 또 세금 내는 건 또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긴 하니까 이게 그니까요. 늘 언제나 유예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2027년까지는 연기가 유예. 됐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소식까지 봤고 네 번째도 약간 비슷하게 이 정책과 관련된 소식이 2024년에 제가 또 뽑은 탑 소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입니다. 그동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분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었는데 일단 작년 7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 가상자산 이용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 이제 재작년이죠. 6월에 의결돼서 약 1년 반 만에 법으로 정식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 가상자산 이용자법의 이제 주요 내용으로는 불공정 거래 규제 그리고 전담기구 신설 이 정도로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석진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것을 또 토대로 이 산업업권법이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다수의 관계자들이 시행에 관심을 보였다라고 또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PPT로 준비한 게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전문을 좀 상단만 잘라놔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를 살펴보니까 이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의 보호 한마디로 이 자산을 정말 그대로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면서 이 관한 사항을 또 정하면서 이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 시장에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한마디로 이제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든 법안입니다. 이게 지금 위에 상단에도 날짜가 나와 있다시피 2024년 7월 19일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뽑은 핫 뉴스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는. 그쵸? 그렇죠. 이건 어쨌든 간 보호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2의 그 테라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좀 그쵸.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고 네. 일단 막 올라간다고 하니까 포모 현상으로 막 들어가시는 분들도 그쵸. 많이 계실 텐데 그런 걸 좀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제도가 완성이 좀 되게 되면 그래도 안정적인 투자처로
다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급부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음. 측면도 좀 있지 않나 싶긴 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도 비트코인을 지금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음. 비트코인이라는 게 뭐 그러니까 가상화폐라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사실 뭐 은행에서 거래를 해도 현금이 딱딱 인출이 되는데 어. 이거 눈에 안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동안 처음 제 기억에는 한 2017년 이전쯤으로 들어갔을 땐 거래소에 대해서 좀 이게 확립도 잘 안 되어 맞아요, 있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좀 피해를 보는 음, 사람들이 음.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게 확실하게 법률이 제정이 되니까 더 이상의 피해는 그쵸. 크지는 않지 음, 음, 음.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네 번째 소식을 전해드렸고 다섯 번째는 또 어떤 거죠? 네, 탑 5 뉴스 볼 텐데 이번에는 마운트곡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본에 있어서 가장 또 유명한 거래소 중 하나가 마운트곡스인데 여기가 이제 파산을 하면서 벌어졌던 일이었고요. 관련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상환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2024년에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제 해킹으로 인해서 그 사태가 발생을 좀 했었는데 해킹으로 인해서 95만 개의 비트코인이 탈취를 당했었고 그리고 2014년에 마운트곡스 거래소는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14년 기준으로 24년까지 보면 10년 정도가 흘렀죠. 이 10년 정도 만에 고객 자산 배상을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기준은 2024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다렸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라서 마운트곡스 채권자들이 상환 비트코인 대규모 매도 가능성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마운트곡스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7월부터 상환을 시작하게 되면 거래소에서 피해를 봤던 분들은 사실 다시 투자하긴 좀 무섭기도 하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환을 받으면 받은 분들이 오히려 이걸 시장에 다 내놓을 거다. 그래서 매도가 많이 일어날 거다라는 우려감이 좀 높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불구하고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올 거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게 좀 잠재워졌던 이유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잠재워지긴 했어요. 트럼프 당선 이후로 계속 랠리가 펼쳐졌기 때문에 굳이 받은 비트코인을 팔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환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는 좀 다행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참 이렇게 보니까 이 코인 시장 안에선 다양한 일들이 있었네요. 그쵸. 네,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코인은 워낙 좀 변동성이 큰 그쵸. 쪽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마운트곡스 거래소 관련해서 비트코인 상환을 시작한 게 2024년 7월이었고 대규모 매도는 우려했지만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우려는 했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을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 같은 경우에는 또 가장 이제 MZ 그리고 미국의 이 커뮤니티에서 가장 핫했던 그 소식입니다. 바로 이 밈코인 열풍이 아닐까 싶습니다. 밈코인 같은 경우는 밈이라는 게 뭐 인터넷에서 뜨고 있는 유행어 뭐 이런 거를 지금 전반적으로 밈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코인과 결합해서 밈 코인이라고 이제 키워드가 잡혔습니다. 분석진 같은 경우에는 밈 코인이 이제 작년 2024년에 가상화폐 상승장을 주도한 분야 중에는 또 하나로 꼽을 수가 있다라면서 이 가상화폐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데 있어서 꽤 큰 파이를 차지한 게 밈 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밈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도지코인, 페페 뭐 이런 것들 들 수 있는데 또 제가 지금 자료 화면으로 준비를 한 게 이게 바로 이 네. 페페입니다. 페페인데 또 지금 아이디를 자세하게 봤더니 일론 머스크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구 트위터 지금의 X죠. X에 올라와서 이렇게 뭐 좀 이런 식으로 짤 같은 게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이슈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도지 코인이라는 것도 사실상 나온 지는 꽤 많이 음. 오래됐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도지코인을 접하게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도지코인의 가격이 그때가 0.003달러였대요. 그러니까 음. 3원 정도 음.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2019년부터 도지코인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이건 되게 쿨해 보인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도지코인이 앞에 보면은 그 일본의 강아지죠. 시바견이 이렇게 이러고 어. 있는 게 그 도지코인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도지코인이 되게 많이 이슈를 탔는데 또 도지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머스크. 출범되면서 네 아. 그쵸. 여기가 그 도지가 제가 알기로는 그 도지를 또 약간 어느 정도는 혼합을 한 거다. 아예 없는 말은 또 아니다라는 말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도지 코인을 넘어서 이제는 정보 효율부까지 진출하는 게 그쵸.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되면서 또 2024년에 가장 또 핫했던 키워드 하나로 밈코인을 꼽게 됐습니다.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네. 도지코인 경우로 지금 일주일 정도 기준으로 21%가 상승을 했대요. 일주일 사이. 21%요? 21%. 어머나. 그리고 주요 밈코인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시바이누 그리고 네. 그림에 나왔던 페페 그리고 크를 앞지르면서 지금 21% 상승을 했다라고 하고 한 0.38달러에서 거래됐는데 최고가가 0.39달러 수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게 크게는 오르는 것만 예. 보면 사고 싶긴 해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오른 줄 알았더니 0.01달러 오랐네요. 아니죠. 일주일 동안 아 일주일 동안 21% 올랐고 그 일주일 사이에 최고가가 0.39달러예요. 아 어머 되게 많이 그렇죠. 올랐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또 오르는 게 엄청 네. 빨리 오르기 때문에 보면 좀 사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증권사에서 보면 2025년에 지금 최고가가 0.39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1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시총도 한 1,000억 달러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도지코인이 사실 그 밈코인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가장 오래된 역사가 있는 밈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밈코인 중에 가장 오래된. 그래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1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2024년 기준으로 밈코인 지수가 있대요. 네. 밈코인 지수. 그래서 이걸 제가 좀 봤더니 밈 지수가 지금 봤을 때 지난해 그러니까 2024년 기준으로 평균 320%의 수익률이 됐대요. 밈코인 기준. 밈코인으로 320%요? 지수니까. 와 엄청나죠. 엄청난 음. 매력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네. 진짜 매력은 있죠. 근데 네. 이게 떨어지는 걸 보면 아 이게 쉽게 또 접근하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11월 아까 대선 이야기했었는데 네. 대선이 있었던 11월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균이 320%고요. 11월 한 달만 봤을 때는 550%. 550%요? 그 최고치에 어느 것보다 달했다라고 가장 합니다.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 11월에 한 달 사이에만 세 자릿수 상승세를 보인다는 게 그죠? 어렵죠. 세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던 맞아요. 주식의 종목이 있었을까요? 주식으로는 찾을 수 없었던 없죠. 것 같은데. 찾을 수 없고 네. 코인에서만 찾아야 될 것 같고 24년에 뭐 신규로 나왔던 밈코인으로는 도그휜 그리고 파트코인, 퍼지펭귄 같은 신규 코인들도 밈코인으로 이름을 좀 올렸었고 기존에 있었던 시바이누나 도지코인도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만약에 정말 밈코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나마 역사가 좀 그래도 긴 도지코인이 그나마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역사가 길면 차트가 뭐 코인에서 막 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쵸. 분석은 가능하고 네. 또 과거의 역사를 또 반복할 수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나마 도지가 조금은 안전하지 않을까. 이 밈코인의 대장격 아닐까요? 그렇죠. 밈코인 네. 중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림만 봤을 때는 저는 페페코인도 귀엽긴 했어요.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이 네. 초록 색깔이 되게 마음에 개구리예요, 풍요가 오고 개구리. 또 이게 미장으로 봤을 땐 초록색이 좋은 거잖아요. 상승을 한다. 맞아요. 뭔가 기분이 되게 좋고 음. 약간 저를 닮은 것 같기도 해서 페페를요? 되게 예, 오. 살짝 닮은 것 같거든요. 눈이 커서 그런가? 약간 입이 좀 긴 거예요. 커서 그런 것 같기도 그래서 하고. 저를 닮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드는 그림인 것 음.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페페 밈코인까지 6번째 네. 이슈까지 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사진은 제가 따로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래소 하면 또 빗썸인데 빗썸에서도 그 AI 관련해서 이제 가상화폐 열풍이 좀 불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표현을 하면 거래소에서도 이제 AI가 같이 접목돼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서 간단하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에이전트라는 게 새로 생기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인공지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버추얼 프로토콜이 거론이 좀 되고 있고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 다 떼놓고 그냥 큰 틀에서 보면 이제 AI가 여러 산업에 적용되는 것 중 하나로 코인 시장도 음. 진출을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준비를 좀 해봤고요. 다음 내용은 사진이 좀 준비되어 있어서 요건 볼게요. 실물 연계 자산 토큰화 돌풍이라는 소식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RW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실물 연계 자산이고요. 통화나 상품 아니면 주식 같은 이런 작품들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걸 토큰화를 시켜서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걸 우리가 RWA라고 부르게 되고요. 토큰화 관련해서 이 프로젝트들이 2024년부터 기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좀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지금 온도 파이낸스가 있고요. 블랙록 상장 지수 펀드 투자 상품을 담보로 해서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은비앵커가 말한 것처럼 사실 그 코인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네. 좀 무섭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걸 조금은 보완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음. 하긴 이게 실물로 보일 수 있는 지금 뭐 사진에 보니까 이거 모나리자 그림도 그쵸. 있으니까 작품도 예, 포함되니까. 작품도 되고 지금 뭐 부동산, 뭐 곡식, 기름, 뭐 금 이렇게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뭔가 눈에 보이니까 음, 오히려 좀 안전함을 추구하고 싶은데 나는 가상화폐 쪽으로 관심이 음,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실물 연계 자산 그쵸. 이쪽도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쪽으로 음. 꼽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뭐랄까 안 좋은 쪽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어, 한편으로는 해요. 예를 어떡해요? 들어서 예. 이게 지금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블록체인의 특징이 익명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누가 누구한테 거래를 하고 이런 게 안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방법으로 좀 나쁘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도 남겨져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 법적으로 보호가 좀 돼줘야 좀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좀 들긴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긴 이것도 법제화가 꼭 필요할 것 그쵸? 같습니다. 향후에 또 이제 저희가 법제화가 된다면 법제화 소식도 꼭 좋아요. 여기다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또 소식 또 이슈였던 거 하나 또 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FTX라는 이슈가 또 작년에는 항상 또 헤드라인 키워드에 있었던 건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2022년에 파산을 했던 게 바로 FTX 거래소입니다. 채권자 상한 계획 실시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으면서 또 2024년에 가상화폐 시장에서 또 떠오르는 핫 이슈로 또 꼽아봤습니다. FTX 같은 경우에는 22년 3년 전 11월에 이 경영진의 부실 운영에 따라서 이제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폐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FTX를 현재 약 163억 달러를 이게 채권자들에게 상환할 계획인데 채권자들에게 최소 118% 굉장히 크죠. 그쵸. 이 청구액을 상환하겠다라는 것이 FTX의 목표라고 합니다. 참 이것도 시장에서 꽤나 큰 이슈였던 만큼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만 하더라도 이게 파산을 하고 나서 음. 과연 상환이 가능할까부터가 음. 좀 거론이 시작됐던 것 그쵸. 맞아요. 같은데 그래도 118%의 청구액을 상환하겠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제 여기서 마음이 아프셨던 분들은 어떻게 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이제 채권자 상환이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상환금이 미국 달러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함께 네,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실 달러가 지금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로 만약에 상환을 받는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좀 들고요. 1월 3일이니까 이미 시작이 됐겠네요. 1월 3일부터 더블록이 이제 크라켄이랑 비트고를 통해서 채권자 상환을 시작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상환은 1호부터 60일 내에 이루어질 거니까 2달 정도 여유 둔다면 음, 3월 정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해서 FTX 창업자가 이제 피해를 입히고 나서 25년형을 받아서 뉴욕 법정에서 재판을 치룬다라는 소식도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들리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쨌든 잘못이 있었고 테라 루나스테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정에서 그에 맞는 형벌을 좀 받아야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참 댓글을 봤더니 다들 뭐 미국으로 가야 된다, 뭐 어딜 가야 된다라고 어,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또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 저희가 음. 또 이 경계톡을 통해서 재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그니까요. 왔어요. 맞아요. 아직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첫 시간이라서 네. 저희가 이제 주말 사이 준비를 좀 했잖아요. 네. 근데 코인 세계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맞아요. 하면서도 너무 어렵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또 코인으로 소식을 준비할 때는 오늘보다 더 풍성한 소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